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의무관리 대상이 뭐고, 이제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이제, 갈 수 있는 공동주택 좀 살펴보셨고, 자, 이제, 우리 이제 입문서 188페이지 보시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조금 이제 생소합니다.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있었죠. 의무관리 대상. 이거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중앙집중식, 뭐 지역난방, 동일 건축물이라고 하는 주상복합.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자격 취득하시면 여기 가는 거예요. 그죠? 뭐 임대주택이든 혼합주택이든 뭐 그냥 관계 없습니다. 그냥 가시는 거예요. 가서 근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데 있다고 가정해보시죠.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제 강서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40세대예요. 승강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개별 난방이에요. 난방은. 그럼 여기 여러분들 갑니까? 주택관리사? 의무관리 대상인가요? 자, 이런 경우다. 의무관리 대상은 아니죠. 근데 여기 뭐 상대방이 원하면 야, 와! 그럼 가는 거예요?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죠. 이건 의무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요, 이렇게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데, 이렇게 의무관리 대상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전환을. 그래서 이제 전환을 하는데요. 이게 결국 이제 터졌죠, 지난해. 무슨 말씀이냐면, 지지난해 살짝, 그러니까 이거 법은 3년 전에 개정이 됐고요. 지지난해 살짝 지문 한 줄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지난번 27회 시험에서는 문제 하나, 지문 하나 이렇게 해서 거의 한 문제 반 정도의 영향력을 얘가 발휘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서 이건 기초 입문이지만 암기법으로 밖에 이걸 답을 낼 수가 없을 정도로 까다로워요. 그래서 오히려 또 암기법이 있으니까 또 필살기, 예, 충분히 이제 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개념은 좀 기초에 좀 잡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그럼 오라 그러면 간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는 전환 신고라고 합니다. 전환 신고를 누군가 하겠죠. 전환 신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전환 절차를 밟게 되죠. 이렇게 이제 전환 절차를 밟게 돼. 그래서 이제 의무관리 대상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잖아요.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리 주체를 선정하는 거죠. 관리 주체. 관리 주체를 선정하는, 여기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이 과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관리 주체, 뭐 당연히 관리 방법도 결정을 하고, 뭐 이런 이제 과정을 전환 절차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전환 절차를 이제 밟게 돼. 그리고요, 해봤어. 전환을 해봤어. 이렇게 전환하면 관리비가 더 나올까요? 덜 나올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 자격자 써야 되고 뭐 더 나올 것 같지만 또 모르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공사나 이런 데 누수가 있었다. 그런 걸 또 바로 잡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랬는데 해봤니? 그래서 해봤는데 별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전환했던 거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걸 전환 제외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별거 아니다 그러면 제외 신고도 할 수 있어요. 전환했던 것을 이제 다시 이제 의무적으로 관리 안 해. 이렇게 돌려놓을 수가 있어요. 요 절차를 이제 진행하시는. 자, 일단 한번 읽어 볼 거고요. 이게 왜 이게 어려운 건지 한번 보신 다음에 암기법 그거 이제 기초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데 암기법 한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금 이제 어렵고 까다롭고 약간 구석에 있어도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때쯤은 나오죠. 이제 여러분들 시험까지는 이거 써요. 물론 그 다음 최소한 3년은 이제 이거 우려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건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신고 의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법제 2조 1항 2호 마목 뭐 이렇게 써 있어서 그냥 들으시면 돼요. 요게 뭐냐면 의무관리 대상이 이게 1호고 얘가 2호, 3호, 4호 요 두 개가 3호죠. 3호 지역난방을 포함한다. 그리고 얘가 4호입니다. 2호에 가목, 나목, 다목, 라목이에요.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 이 마목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의무관리 대상은 아닌데 전환 신고를 통해서 의무관리 대상으로 이제 바뀌려고 하는 그러한 공동주택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이런 절차를 이제 밟으면 된다. 이제 전환 신고부터.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공동주택. 앞으로 이제 이거를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이라고 하고, 전환이 됐다 그럼 의무적으로 관리해야죠. 그럼 이제 이 의무관리 아니지만 이제 의무관리 대상으로 넘어가죠. 그럴 때 이제 전원 안기법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습니다. 동전. 그러니까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300세대 이상 150 승중지동 그리고 전환. 그래서 300세대 이상 150 승중지 동전까지 하면 이제 의무관리 대상이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아파트는 140세대니까 주택관리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거기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인이 전환 신고를 해야 돼요. 관리인이, 자, 이렇게 볼까요? 관리인이 전환 신고를 하게 됩니다. 전환 신고를 누구한테 하느냐?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 관리방법 결정 신고 하듯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해요. 이렇게 관리방법 결정돼도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듯이 이렇게 전환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관리인은 여러분들 법규 시간에 배우셨죠?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법규 시간에 배우셨죠? 이번 주에 배워요. 뭐 시설에서 이거 시설 설비 배우셨죠? 다음 주에 배워요.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집합건물법 아직 안 배우셨어요? 법규에. 다음 주에 배운대요? 내일 배운대요? 네, 내일 배워요. 그냥 여기는 이제 법규 시간에 상세히 이제 배우시면 되고, 집합건물법 시험 봄이니까. 그리고 실무에서도 이 집합건물법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아무튼 그건 이제 두 번째 얘기고, 이 관리인이 어감상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안 배웠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죠. 배우면은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대표자, 집합건물의 대표자. 혹시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 관리자. 그냥 거기에 있던 어떤 책임자, 관리 책임자, 뭐 이런 느낌이 듭니까? 제가 건물 관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건물법 배우시고 정확하게 관리인 정의를 내리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법률적인 측면에서 집합건물법 얘기를 하면, 우리가 관리단이라는 걸 구성을 해요. 관리단이라고 하는 거는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요 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관리단이 직접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전원이니까. 책임자를 하나 지정을 합니다. 그게 바로 관리인이에요. 관리인은 소유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지정된 자를 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개념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현장 건물에 있는 뭐 현장 소장, 뭐 관리자, 그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뭐 별도의 이렇게 이제 관리자를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관리인은 관리사무소장보다는 관리주체보다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가깝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장에 가까워요. 근데 입주자 대표회의는 소유자 혹은 사용자 이런 부분이 좀 다르죠. 근데 이건 이제 아니어도 된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요거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법규 시간에 관리인, 관리단, 관리운영위원회 뭐 이렇게 이제 집합건물법에 대한 용어를 배우실 거거든요. 전 별도로 가르쳐 드리진 않아요.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어떤 비교거리가 있는지, 차이가 있는지 이걸 공부하셔야 돼요. 그걸 이제 법규에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자, 어쨌든 관리인이 관리사무소장이 이제 주택관리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관리인이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신고를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관리인이 이렇게 하잖아요.
관리인이 이렇게 신고를 하잖아요. 이거는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이 아직 안 됐잖아요. 요때 돼야 구성을 하니까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이 관리인이 이렇게 신고를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주택관리사가 새로 오면, 왜냐면 이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하고 관리체 관리 방법 새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니까, 그럼 자기가 자격증이 없다. 그러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럴 수 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느 분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영상을 안 보고요. 이동 중에 리모컨으로 이렇게 들어서 그러면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질문 많이 해주세요. 예. 자,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이 관리인은 주택관리사가 아닐 확률이 높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전환이 돼서 입주자대표에 구성되고 이제 의무관리 대상이면 주택관리 새로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관리인이 하는 거는 다 이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다만. 그러니까 관리인이 신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관리인이 안 할 수 있는 거는, 그죠? 이렇게 해놓고 의도적으로 붙잡고 있고 홀딩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또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렇게 이와 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초자치단체인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이야기할 때, 요런 표현들이 쭉 있지만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하니까 그냥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시험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한번 써봐라.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시장 가운데 점 찍고 군수 가운데 점 찍고 구청장. 자, 어쨌든요.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요 특별이란 말이 이렇게 붙잖아요. 그럼 요 친구들은 특별해서 깍두기예요. 깍두기. 예전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우리 편 갈라서 뭐 땅땅 뭐죠? 게임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홀수면은 한 사람이 남잖아. 그럼 그 사람 깍두기라 그래서 약간 약해 보이는 쪽에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군수구청장 할 때도 이 친구는 들어와요. 깍두기라. 근데 시도지사라는 것도 있어요. 서울특별시 또 뭐 광역시 이렇게 이제 시도 이야기할 때도 얘네들은 또 시도로도 가요. 깍두기라서. 자, 일단 그 책에도 한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전환신고를 합니다. 전환신고를 할 때, 그냥 무조건,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마음에 드니까 전환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해야 돼요. 그죠? 관리 방법, 자치를 할 거냐, 위탁할 거냐, 그건 주민들이 원해야 되죠. 정확히 표현하면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이렇게 우리도 전환하자라고 할 때. 주민 동의는 필요하죠. 그런데 법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의무관리 대상에서 자치냐 위탁이냐 이렇게 결정하는 건 당연히 결정 방법 이거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과반수를 하지만 지금 여긴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되는데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반수보다는 더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 이렇게 표현해요. 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3분의 2는 어느 때 나오는 숫자냐? 과반수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의사결정할 때 무조건 과반수고요. 3분의 2는 지금처럼 아닌데 되게 한다든지 어떤 결정이 난 것을 다시 재결이나 재심해서 뒤집는다든지 이렇게 번복한다든지 이럴 땐 의결정지 더 필요하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전환신고를 했습니다. 전환신고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서는 아까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한다 그랬으니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돼요. 그죠? 신고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가 나오는데요. 제가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시장한테 신고하면 돼요? 그럼 넘어가. 저 30일 이거 어떻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가 신경 써야 될 이야기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올해 그 27회 시험에서도 나왔지만 신경 써야 될 숫자는 또 있어요, 따로. 자, 요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30일 이내 하시면 됩니다. 정도만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누구한테? 시장한테. 자, 그러면 신고 서류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일단은 이거 3분의 2 이상 동의가 받았냐, 이게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딱 볼 때, 판단할 때 이거 전환해도 돼 말아 이렇게 판단을 해줄 때, 수리를 해줄 때 3분의 2 이상 동의가 됐느냐 이런 거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필요로 하고, 당연히 입주자 등의 명부가 있어야 왜 부인이 했는지, 입주자 등이 했는지 이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신고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환 신고 수리가 딱 되면, 그러면 이렇게 신고 이렇게 되면 입주자 등은 관리 규약을 만들어요. 자, 관리 규약의 경우는 누가 만든다 그랬어요? 입주자 등이 만든다고. 자기네들 지켜야 되니까 입주자 등이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 규약을 만들어서 재정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재정 신고가 수리되면 이것도 이제 관리 규약을 막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됐는지 확인 다 합니다. 시장구조청장이 그 수리가 되면 3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 이제 본론 중에 하나인 입주자 대표회의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입주자 대표회 구성했으면 또 입주자 대표회 구성 신고하겠죠? 그죠? 그러면 또 그게 수리된 날로부터 또 3개월 이내에 3개월에서 관리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주자 대표회 구성과 관리 방법을 결정하게 돼요. 근데 시험에서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재정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를 구성을 하는 거고, 또 입주자 대표의 구성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3개월, 그럼 어떻게, 그냥 3개월 기억이라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재정신고 수리된, 관리규약 재정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대표의 구성. 입주자 대표 구성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리 방법. 이거 어렵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맞는지만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서 확인해야 돼. 그냥 들어서는 모릅니다. 이거 보셔야 돼, 잘. 관리규약 재정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방법을 결정하고,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관리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렸죠? 지금 보고 하니까 틀렸죠? 자, 또 볼게요. 입주자 대표회 구성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을 신고해야 한다. 혹은 뭐 입주자 대표를 구성해야 된다. 뭐 이러면 그것도 또 다른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까다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까다롭다. 자, 일단 좀 봐요. 이건 다 보고 나서 제가 암기법 필살기 알려드린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강의를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시험 문제 내도 찾지도 못하는 게 1.5문제나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다 그래. 여기까지 됐다고 하고요. 여기까지 됐다고 하고, 그러면 관리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자치로 할 것인지 위탁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했겠네요. 그죠? 위탁으로 했다. 그럼 뭐 해야 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 요거 주택관리업자라 그랬잖아요. 위탁사 뭐 이렇게 안 부르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위탁은 어떻게 하느냐? 요 입주자 등이 위탁관리할 것을 결정했어요. 여기 요 얘기죠, 그죠? 입주자 등이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관리업자는 누가 결정해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정하죠. 여기까지는 갔죠, 그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정을 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하느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요. 뭐 6개월도 6개월이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더 한번 혼동을 시켜볼게요. 야, 이거 오늘 왜 이리 어려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걸 이제 쉽게 간다.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을 결정 신고 수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관리 방법 결정했으니까 주택관리업자 선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써놓으면 어때요? 안 되잖아. 지금 보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여기 보면. 근데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거 어떻게 찾아 이거를? 했다. 포기. 포기. 1분만 기다려봐요. 1분만. 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주택관리업자가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관리를 하시면 돼요. 근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다. 그러면 제외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제외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제외는 책임자가 해야 되죠. 그 책임자가 누구예요? 지금 입주자대표 구성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해야 돼.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제외 신고를 합니다. 시장한테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회장이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 입주자 등이 한다 이런 말이 없죠. 전환신고하고 다르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요 이야기예요. 이거 공부를 했는데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기억합니다. 공간이 잘 안 나와서. 자, 전환이라는 문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전환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쪽으로 갈까요? 오래간만에? 예. 큼직큼직하게. 너무 저기는 작게 써야지니까. 자, 이렇게. 새로 생겼어요. 대방 여기. 예, 새로 생겼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나요? 자, 신규 대방 밑으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관리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치관리면 자치관리 기구 구성하고, 위탁관리면 주택관리업자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관리 방법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위탁관리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되죠. 주택관리업자 아니고 주택관리업자. 여기서 가지 말고 업해서 가라는 얘기예요. 업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주택관리업자. 그래서 여기서 나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서 나가시면 안 되고. 요렇게 요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신규 대방 세로를 쓰시고 관리 방법 결정되면 자치관리면 이게 이제 업은 주택관리업자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 위탁관리라는 소리죠. 위탁관리로 결정이 됐다는 얘기고, 자는 자치관리기구입니다.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는 관리사무소장이죠. 이건 자치관리 말 그대로. 이거는 관리 방법. 이거는 입주자 대표회의. 이건 관리규약을 얘기합니다. 이건 전환신고죠. 자, 그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규 대방 업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숫자 밑으로 내려가는 건 3개월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 옆으로 가는 건 6개월이에요.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게 언제부터 출발하느냐,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얘기야.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저쪽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쪽에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전환신고 이거 누가 한다고요? 관리인이. 그죠? 안 한다고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관리인이 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하죠. 전환할 때, 신고할 때 동의율은 얼마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전체 입주자 등 2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요 노란색으로 쓴 거는 이제 다 기억을 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걸 어디다 끼워요, 넣어서 어떻게 이제 절차 그 순서를 맞출 것이냐,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기간이 없고 점점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유가 전환신고 하자! 신고해놓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 우리 이제 전환하자. 우리 이제 입자대표회도 구성하고, 입자대표회도 구성하고, 또 관리사무소장님도 주택관리사 써가지고, 우리 한번 보란듯이 관리해보자!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제일 먼저. 이렇게 전환신고하고 나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입자대표회 구성 신고하려면, 입자대표를 뽑아야죠? 몇 명 뽑을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얘가 먼저예요? 얘가 먼저예요? 그렇지. 그걸 아셔야 돼. 규약이 있어야 대표도 뽑고 뭐도 뽑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를 구성하려면 규약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규약이 먼저다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규약이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자대표를 구성하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거를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지금 보신 것처럼 당연히 이렇게. 예. 그래서 관리규약을 이제 만들고 그럼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요 기간이 뭐 동의도 받고 뭐 이렇게 만드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 얼마까지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지키기로 했다면 뭐 그때부터는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여기 기간이 없어요. 세정하에서 시장한테 신고합니다. 그럼 이게 수리가 되겠죠. 그죠? 수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수리가 되면 요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자대표를 구성을 하면 돼요. 그 입자대표에는 관리규약에 있는 선거구별로 대표들 뽑으면 되죠. 자, 그럼 입자대표를 구성하고 또 이것도 뭐 신고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수리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제 관리 방법을 결정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관리 방법을 또 결정하죠. 관리 방법 뭐 잘 아시는 거지만 자치 관리도 있고 위탁 관리도 있습니다. 나중에 결정을 하면 돼요. 그죠?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결정해라라고 할 때는 관리 방법을 결정한 날로부터 몇 개월이 아니고 이건 언제부터 6개월이에요? 여기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가죠. 한 단계 올라가서 대표의 구성신고 수리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든 자치관리면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요 밑에서 요 관리방법 결정일 다음에 이렇게 전개되게 생각하기가 아주 쉬워요. 관리방법 결정됐으니까 그 다음부터 몇 개월 이내 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대표의 구성 수리 신고 시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지 않고 여기서 나간다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자가 되는 거예요. 주택관리업자 해야지 여기서 출발 안 하고 여기. 그러면 여기서 안 가고 한 단계 위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이 아니고 여기까지 3개월 갔잖아요. 그럼 요렇게 가면 사실 요렇게 가면 요게 3개월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요게 3개월, 요게 3개월. 그러니까 직접 위로 올렸으니까 3개월이 아니고 6개월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전환했다가 나 전환 안 할래. 그럼 제외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제외에서는 요 신고를 누가 하느냐라고 할 때 입자대표의 회장이 한다. 동의는 얼마 받을까요? 똑같이 받겠지. 그죠? 3분의 2 이상.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요 신규 대방 업자. 자, 이걸 이제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제 읽어보시면 그렇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자, 엄청 어수선하게 이렇게 제가 써놨었는데 자, 이제 핵심 키워드만 탁탁 짚어볼게요. 자, 신고 의무에 관리인이 한다. 시장한테 한다. 전환신고한다.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 10분의 1 이상이 안 하면 한다. 그죠? 요건 여기 말씀 드렸고. 자, 자, 이렇게 해서 시장구청에 제출을 하고요. 이런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요 두 줄이 핵심이죠. 자, 신규 대방 업자 포인트 가지고 보시면 자, 입자 등은 관리 규약. 규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신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대표회. 그럼 규 그러면 대표회가 이렇게 나온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대표회 구성하고 나와서 할 수 있는 거. 신고 수립, 관리 방법. 이렇게 되지. 여기 신 먼저 썼고, 신 썼고, 신규, 대방,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방법 결정되고 나면 업자를 선정해야 되죠? 업자를 선정할 때는 관리 방법에 출발해요? 아니죠. 어디? 대표회의로 가야 되죠. 그죠? 대표회의. 그 대신, 이 대표회의로 간 대신에 3개월을 또 더 주죠? 이렇게 하면 이제 두 줄이 정리가 됐습니다. 업자. 이거 이제 시험 때까지 이제 고민 안 해도 돼요. 요 이야기는. 이렇게 해놓으면. 근데 이게, 지난번 시험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입니다. 이거,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관리 업자 선정하는 관리방법 결정된 날로부터 뭐 3개월이나 해야 된다, 6개월이나. 다 잘못된 지문이에요. 못 찾아요. 그거는 그냥 내가 이렇게 기억해서는 절대 못 찾습니다. 신규 대방 업자.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문제가 나왔고, 또 한 문제가 나온 거 뭐냐면, 요 신고 수리에 대한 숫자가 나왔어요. 신고 수리. 잘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신고하잖아요. 아까 이제 관리인이 신고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전환해 주세요. 전환 신고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제외해 주세요 하고 이제 제외 신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1과 4는. 그래서 전환하든 제외하든 이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입주자 등 3분의 2 동의반 신고할 거 아닙니까? 처음에 관리인이 하고 관리인이 하는 10분의 1 이상이 하고 뭐 제외 신고는 입주자 대표 회장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시장이 뭐라고 답을 해줘야지. 좋아. 그래야 다음 단계에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전환신고 수리라 그래요. 수리. 그래서 수리 여부. 이거를 이야기를 해줘. 물론 뭐 내용 보완해라면 연장도 할 텐데, 아무튼 신고 수리 여부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며칠 이내에 하라 그러냐면 10일 이내에 하라 그래요. 10일 이내에 하라 그래요. 10일 이내에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숫자는 뭐 맥없이 갑자기 뭐 세 가지 뭐 형광펜에 별표 막 이렇게 붙잖아요. 이것도 이제 물어봤었어요. 왜 그러냐 이런 것. 이제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이야기, 그 기간이 세 가지가 있어요. 10일, 7일, 5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각각 조금씩 달라서 요거 구분하느냐 이거 물어보려고 어쩔 수 없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또 한 문제로 구성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하는 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뭐 관리계약이라든지 뭐 일반적인 신고는 7일이야. 7일. 이제 7일이면 우리가 7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근로기준법에서 7일을 어느 분 일주일이라 그랬는데 그게 7년 전까지 쓰던 법적 용어입니다. 일주일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법적 용어. 근로기준법에 용어가 있어요. 이제 저하고도 이제 근로기준법 기본과정에서 배우실 텐데, 근데 법이 바뀝니다. 일주일이라고 안 하고 법에 일주일이 아니고 일주 용어니까 일주. 통상 이제 7일을 일주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10일은 뭐가 있어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죠? 전환 신고, 제외 신고. 이게 이제 10일이잖아요. 그럼 5일짜리는 뭐 있냐? 이제 뒤에 가시면 이제 주택 임대관리업자라는 게 있거든요. 얘도 이제 등록할 때 이제 신고를 해요. 근데 얘는 5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요 세 가지. 그래서 여기에다 7일 이렇게 쓰면 이거 찾을 수 있느냐? 5일 이렇게 쓰면 찾을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본다. 물어봤죠. 지난번 시험에서. 근데 이유가 있어요. 얘는 왜 10일이고 얘는 왜 5일이에요? 다 법을 정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법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냥 맥없이 그냥 쭉 쓰여진 글자 같지만 그걸 해석해서 들여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법이. 다 그 사연을 보고 만드는 거다. 뭐 표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7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구 항법 결정 신고 수리도 7일이에요. 자치냐 위탁이냐 이것도. 왜 시장한테 신고하면 자치냐 위탁이냐 신고하잖아요. 다 7일입니다. 근데 얘는 왜 10일이에요? 동의서가 많아요, 적어요? 얘는 얼마였어요? 과반수. 얘는 더 들여다봐야지. 더 들여다봐야지. 10일 걸리지. 얘는 동의서가 없어요. 그냥 간단합니다, 얘는. 그래서 얘하고는 잘 비교 안 하는데 이 둘을 비교는 잘해요. 근데 이런 숫자는 맥없이 틀립니다. 그냥 정확하게 그냥 11, 11, 11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못 찾아요. 이렇게
사연 있게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 30일 이내 신고해라 이런 거는 그냥 신경 안 쓰고 넘어가는 숫자지만 이렇게 정리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꼭 해야 될 건 어떻게 하느냐? 또 이거 시험 보기 전날까지 계속 이거 정리하지, 핵심 요약하지, 동영에 나오지, 뭐 하지, 관리 뭐 모의고사에 나오지. 그러니까 머리에 박혀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시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모의고사 보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계속 박혀서 가니까. 그런 훈련도 하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한 중요도 있는 숫자. 그게 뭐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요. 그냥 시험에 잘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제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환신고 이야기를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때가 됐다.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이제 딱 꼼문에 이렇게 27일에 터졌잖아요. 이렇게 살짝.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10,000개 할 거예요. 주관식 나오든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 문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걸 딱 드셔야 돼요. 상대평가에서는 이렇게 어려움. 그냥 이거 그냥 맥없이 막 해봐야 문제, 제가 모의고사 내봐서 알아요. 그냥, 다 못 냅니다, 이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 자, 그 다음 이제 드릴 부분이 뭐냐면,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초기 입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이제 초기 입주를 꽤 했어요. 처음에 입주 받고, 그러면 한재 입주집 이사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합니다. 어수선하죠. 그러려면 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법률적으로 이제 관리 방법을 전환하는 과 관련해서 이관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요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 이야기는 이게 시간 순서대로 진행이 되니까 저 전환과 마찬가지로 타임테이블을 쫙 이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지를 일단 정리하시고 내용은 거기다 맞춰 넣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관리 이관과 관련해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여기에서 제 위에 쫙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관이니까 인수인계 되는 데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세부적인 말씀 드리죠. 자, 요 시점으로 갑니다. 요 시점으로 쭉 여기까지 갈 건데 요 시점이 이제 어떤 시점이냐면 이제 여기 이제 기초 입문 과정이니까 처음부터 갈게요. 여러분들이 모델하우스를 갑니다. 모델하우스에 가서 깨알 같은 계약서에 도장을 집을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집을 사면 돈을 통째로 넣어요? 아니죠.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중도금 넣어요? 은행에서 넣는 거 아니야? 또 뭐 잔금 넣고, 그래 잔금 넣고 들어가죠, 그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모델하우스에 가서 이렇게 도장 찍는 그 계약서나 이런 건 어떻게 나오냐면 요게 이제 주택이 의무관리 대상이라면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있다면 의무 관리를 하게 되죠. 요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가서 있는 단지를 얘기하니까 뭐 한 400세대도 좋고요. 뭐 500세대도 좋고 다 좋습니다. 400세대라고 합시다. 그래서 요런 단지에 요 시점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떨어져요.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는 게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제 30세대 이상을 지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짓거든요. 근데 뭐 요집 이렇게 짓는다 그러면 건축 허가 받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건축법이냐 주택법이냐에 따라 이제 다른데 얘는 이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어쨌든 받게 되고 400세대니까 넘으니까 그죠?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그때부터 분양, 공급, 건설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계획 썼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분양하고 또 옆에 가보면 건설도 하고 있고 뭐 계속 이제 공급 건설이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이렇게 쭉 하다가 집을 다 지으면 이제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주택은 입주라는 게 뭐예요? 사용이죠. 주택의 사용. 그래서 요 사업계획 승인 받은 단지가 이제 써도 돼요라고 하는 거를 사용검사라는 말을 씁니다.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면 준공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사용검사가 나면 주택 사용해도 돼. 그러니까 뭐예요? 입주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입주. 사용검사가 떨어지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죠. 입주를 못하는 거죠.
쭉 갑니다. 쭉 가다가 특정 시점이 나와요. 특정 시점. 요 시점이 언제냐면 입주하기로 한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한 때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러면 요 A 아파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A 아파트는 몇 주가 요 시점에서 몇 세대가 입주를 한 거예요? 200? 예, 201세대, 201세대 똑같은 얘기죠? 201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 사업 주체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사용검사를 받은 그 주체를 사업 주체라고 합니다. 쉽게 이제 건설사. 건축법에서는 건축주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사업주체는 이제 주택법에 쓰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가만히 보니까 입주를 과반수 했어요, 예정자.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죠,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관리해라. 이런 통지를 보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관리 방법을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이렇게 통지 요구를 합니다. 누구한테 할까요? 이 사업주체가 누구한테 관리 방법을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얘기할까요? 입주자 등에게 합니다. 왜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래 사업주체는 분양과 관계이기 때문에 등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소유자하고만 관련이 있는데 처음에 그래서 법도 입주자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그랬더니 사용자한테 이 통지하는 거가 문제가 돼가지고 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입주자 등에게 통지해도 된다. 이렇게. 그래서 입주자 등에게 이제 왜냐하면 이 입주자 등이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사람이잖아, 그죠? 물론 이제 이전에 이제 요 입주한 요 시점에 이제 한 집 여기 있죠, 이게 요 한 집 살아요, 두 집 살아요, 세 집 살아요, 요때 한 10집 이사 왔다. 그럼 이 10집은 관리 규약을 지켜야 돼, 지키지 말아야 돼.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면 200세대에 계속 입주를 더 이상 안 하고 200세대가 계속 가. 그럼 관리 규약 없이 살아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집이라도 이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있어도 관리 규약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전에 사업주체가 관리 규약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관리 규약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누가 제안한다고요? 사업주체가 제안하고 이건 뒤쪽 관리규약 편에서 할 겁니다. 그럼 사업주체가 제안한 거지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 결정은 입주 예정자가 하게 됩니다.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때 관리규약이 만들어져 있어서 쭉 갑니다. 그거 지키면 돼. 근데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니네. 사업주체가 제안한 거랑 우리가 잘 안 맞네. 그러면 이걸 이제 좀 바꾸기도 하죠. 그걸 개정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일을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면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관리 방법도 결정할 수 있고 관리규약도 개정할 수 있고 관리규약은 어쨌든 여기부터 있었으니까 개정 안 하더라도 대표회의도 구성할 수 있고 뭐 이런 과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주자 등이 통지 요구를 하면 입주자 등은 관리 방법을 결정하라네. 그러니까 입주자 등이 모여 그래가지고 201세대가 모여서 자체할 거냐 위탁할 거냐 그러니까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는 거야. 계속 밤새. 밤은 샜는데 자기 얘기만 하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 되겠네. 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해라 이렇게 강행으로 해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이제 3개월인데 그 시점은 이제 차치하고 자, 입주자협회 구성이 됩니다. 그럼 입주자협회 구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요쯤 구성이 됐다고 합시다.
또 관리 방법도 결정을 해요.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입주자 등이 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 방법이 자치나 위탁이나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치 관리가 됐다, 위탁 관리가 됐다, 뭐 거의 위탁 관리를 선택을 하지만, 그래서 위탁 관리가 됐다, 자치 관리가 됐다. 그러면 자치 관리인 경우에는 자치 관리 기구를 구성하고, 이거 여쭤본다고 그랬는데 참, 위탁 관리는 주택 관리 업자를 선정하는. 그럼 하나 이거 없죠? 주택 관리, 그러니까 자치 관리로 결정되면 자치 관리 기구 구성하는데, 이 자치 관리 기구의 대표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자치 관리 기구의 대표자. 관리 소장이란 말은 공동주택관리법 없는 용어예요. 관리사무소장이라고 표현하셔야지, 관리소장이라고는 법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관리소장은 없고요. 관리사무소장이 법직 명칭이에요. 법정 명칭. 그 주관식 문제로 나왔었어요. 관리소장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 자, 어쨌든 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장, 관리사무장, 주택관리업장 그대 대표죠. 이게 뭐예요? 관리 주체죠. 그죠? 요 자체가 뭐예요? 관리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누가 해요? 요 일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죠. 물론 주민 동의 받아서 하지만 이렇게 진행하고 관리방 이게 다 이제 주민들 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렇게 관리주체를 설정을 해요. 그러면 아까 여기 있잖아요. 사업 주체가 관리 방법이 결정되면 나한테 알려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사실을 이렇게 됐다. 이 사실을 시장한테 또 사업 주체한테 신고하고 통지를 하게 돼요. 사업주체한테 이렇게 우리는 위탁 관리를 하기로 했고 위탁 관리업자 누구를 선정을 했습니다라고 사업주한테 이렇게 통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시장한테도 우리는 이렇게 관리합니다라고 이제 신고를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관리를 하면 돼요. 자, 요 절차인데요. 여기서 요 과정을 이제 지금 이제 배우시는 거예요. 요 과정에서 왜 과반수가 입주하면 사업자는 입주자 등의 관리 방법을 결정해달라고 요구를 할까?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입주자 등이 과반수 입주했으니까 너네 일은 너네가 알아서 하라 이런 의미죠. 그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려면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해야 되고 관리 방법도 결정해야 되고 뭐 관리 방법을 어떻게 결정했느냐에 따라서 자치관리구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터 몇 개월 이내에 해야 되느냐. 이 과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저기하고 다릅니다. 신규 대방업자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저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얘하고 이제 혼동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저거 뭔가 하나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이제 이게 다 엉켜가지고 이제 망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시작 단계지만 처음에 이제 저거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언제 어떻게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됐다면 여기는 이제 가볍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사업자가 요구한다 그랬죠. 이제 포인트만 찍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업 주체는 누구한테 입주자 등에게, 그죠? 제가 등에게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등자 들어갔냐 안 들어갔느냐 이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왜 등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드렸고 언제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하였을 때 요때 통지하고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요 요구라는 게 나옵니다. 요구 시점. 자, 그래서 요구할 때는 이제 과반수 입주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이야기고. 전체 중에 얼마 입주했다. 그 동별로도 알려주는 이유가 동별로 대표자 이제 선정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핵심이죠. 빨리 관리 방법 결정되면 알려줘. 인계인수 좀 하게. 그 얘기예요. 인계인수 좀.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기초에서는 임대주택 이야기는 안 합니다. 안 해요. 요 얘기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냥 똑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입주자 대표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를 받으면 아까 얘기했죠. 요구를 받으면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201세대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무조건 뭔 해라? 대표회의는 구성해라라고 법에 나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를 구성을 한다.
언제? 3개월이네. 아까 뭐 이렇게 세로로 가는 건 3개월, 전환해서도 가로 가는 건 6개월, 뭐 이런 거 봤잖아요. 그죠? 그 입자대표를 구성을 하는, 입자를 구성을 하고 입자대표를 구성을 하는데, 자, 여기서 잠깐 차이점 비교 하나 보고 갈게요. 자, 저쪽에 입자대표의 전환입니다. 전환. 저쪽 흑판, 칠판, 전환에서 입자대표회의는 언제부터 몇 개월 이내 구성을 했어요? 3개월 아닌데, 그럼 그 개월 좀 빼고, 언제부터? 자, 관리규약 신고 수리진 시점부터 3개월이죠. 자, 여기는. 자, 입자대표를 구성을 하는데, 이건 언제부터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앞머리가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얘를 저기다 쓰거나 쟤를 여기다 쓰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찾기 어려워. 6개월, 3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구를 받은 시점. 그래서 아까 잠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요구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요구 시점. 그 요구받은 시점이 이제 메인 시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그 시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리 방법이 결정이 됐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자대표 회장이 관리 방법 결정 시점에서는 입자대표 회장님이 있어요, 없어요? 관리 방법 결정 시점에서 입자대표회의가 구성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런 거를 딱 시기적으로 딱 해야 돼요. 대표회의가 구성이 돼 있어야 이제 제안도 하고 막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장이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시장한테 하면 돼요, 그죠? 전환하고는 좀 다르죠? 전환은 신고인이 했습니다, 그죠? 예. 자, 30일 이제 이거 안 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어디 가나 30일 개나 소나 쓰는 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노동조합으로 가면 살짝 좀 얘기가 달라져요. 그땐 좀 제가 강조 있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동의서를 첨부해서 해라. 그죠? 동의서를 첨부해서 해라. 자, 그럼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를 한다. 그러면 이건 뭐 7일이네. 아까 전화는 며칠이네? 10. 전화는? 3분의 2 많잖아. 이거는 과반수짜리잖아. 그러니까 7일. 그죠?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아이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고민이 뭐냐면 신고를 안 해. 입자대표에서 관리 방법을 결정하고 뭐 위탁이냐 자치냐 결정한 다음에 주택관리업자를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신고를 안 해. 신고를 안 하면 어떡할까? 과태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신고 안 해. 그럼 어떻게 해? 신고 안 하고 통지를 안 해. 그럼 어떻게 해? 그런데 자, 일단 봅시다. 그럼 뭐 시장 뭐 과태료 얘기했는데 사업주에 통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관리 방법이 결정됐다고 이렇게 사업주에 통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치. 이제 이쪽에서 이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관을 하기 위한 인계인수라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법적 표현입니다. 인수인계가 아니고 인계인수예요. 뭐 주는 게 있어야 받지. 인계인수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이게 목적이잖아요. 사업 주체는. 그런데 이 통지가 안 오면 인계인수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 통지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통지의 내용이 뭐냐면 자치냐 위탁이냐에 따라서 주택관리업자는 누구를 말한다, 자치관리금 누군다, 이거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관리 방법을 인계한다라는 의미는 이관한다, 인계인수한다는 건 관리 업무잖아요. 이 관리 업무는 누가? 사업 주체가 초기에는 누구에게? 관리 주체에게 인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통지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관리 주체가 있는지 없는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면 인계인수를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평생 사업자 관리를 계속 해야 된다. 이런 게 어딨냐? 이거지. 이런 고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통지가 없다. 자치관리기구 구성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업주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 줘서 분양을 다 해서 다 했는데 거기 입주자 대표에서 이 통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독촉. 그래도 안 해. 아까 과태료도 안 했어. 안 해. 단전단수. 소송 걸리기 딱 좋죠. 그거 하면 안 되고. 그래도 안 해. 안 하면 어떡할까? 안 하면. 계속 관리해. 그러면 위탁 수수료 내고 계속 관리 거기 매여가지고 계속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씨가 좋네요. 그거지. 안 하면 내가 할게. 안 하면 내가 할게. 자, 통지 없으면 이거 마지막 곱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 법은 다 생각해서 만든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통지가 없어요. 또 자치관리기구를 구성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인계인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직접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서 이 사람이 관리주체고 그 사람한테가 인계인수하고 난 빠지고 시한테 증거하면 끝난다. 그 얘기예요. 요거 여기까지. 예. 그러니까 안 하면 윽박 지르고 해야 되고, 물론 당연히 해야 되고요. 1개월이나 해야 되고.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인계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 인계 과정은 일단은 어렵게 관리 주체를 찾았으니까 요 관리 주체한테 이제 어떤 서류를 어떻게 나눠주는지 그 이야기는 짜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게요. 잠시 쉬겠습니다. 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관리 주체가 선정됐다. 이제 인계해야 되죠. 그 관리 업무 인계 부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인계는 여기 있는 그 인계는 관리 업무의 인계예요. 그죠? 이제 초기에 이제 관리를 사업주체가 하다가 이제 관리 업무니까 관리 주체한테 인계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사업 주체가 이제 관리 주체한테 이렇게 인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규 대방업자 전환에서는 관리 방법이 결정됐다. 그 얘기는 관리 주체가 있다는 얘기인데 관리 주체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 전에 누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관리인이 관리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관리인이 여기 있는 관리 주체에게 이제 또 이렇게 인계를 하겠죠. 그죠? 전환의 경우 그렇습니다. 자, 어느 때 인계하라 이렇게 돼 있나 보니까 일반적으로 일단 요거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그죠? 또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이러면 그 때의 자치관리나 위탁관리에 따른 관리주체에게 인계를 하면 돼요. 그죠? 이거 안 하면 얘기했었죠?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 한다고요. 요게 사업주체가 직접 선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주택관리업자 선정, 여기도 주택관리업자 선정이잖아요.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그냥 정상적인 입주자 대표회에서 주택관리업자 자치관리기구를 구성을 한 경우 1, 2번은 정상적인 경우고 요 3번은 뭐예요? 1, 2번을 안 해서 그럼 내가 평생 여기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하고 나온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도 관계없습니다. 그 관리업체도 그자에게 인계를 하면 돼요. 언제까지 하라 그랬냐면 요렇게 한 날이 있죠. 요 날. 요게 이제 1 내지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에요. 요때부터 1개월 이내에 인계를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인계를 해라. 자, 지금 이야기는 처음에 사업 주체가 이렇게 인계를 하는 경우고, 이제 아까 이제 쭉 해서 이제 많은 일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인계를 했습니다. 이제 초기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인계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관리 주체가 관리를 하다가 혹은 관리 방법을 바꿔서 여기서 또 인계를 할 수도 있죠. 요 인계는 요겁니다. 관리주체가 변경된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처음에는 사업 주체가 관리 주체한테 한 거고, 여기 이제 A 관리 주체가 이제 B 관리 주체,
비관리주체에게 한 거죠. 이런 게. 이 경우가 이제 이 경우입니다. 관리주체 변경. 그래서 관리주체가 변경된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바뀌면 관리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관리 방법 바뀌면 관리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러면 기존 관리주체는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이를 준용하여 이 위에 했던 거 그걸 준용을 해서 관리 업무를 인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인계는 1개월을 주질 않고요. 바로 기존 관리 종료일까지 관리기구를 구성을 해서 인계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렇게 선정되면 요 1개월을 주었었잖아요. 그냥 사업자가 여기까지 좀 더 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는 A, 여긴 B. 그럼 여기서 1개월을 더 할 수가 없죠. 그냥 날 바뀌면 다음 날은 다른 관리주체가 이렇게 들어야지. 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종료일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제 이제 실무를 해보면 요 B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B로 인계를 해야 되는데 A가 할라 그래 안 할라 그래. 이거 뭐 그러니까 B가 뭐가 뭐 입찰이 잘못됐다, 뭐 어쩌다 소송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실제로 많아요. 이거 좀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만들어놨어요. 기존 관리 종료일까지 인계를 해야 되잖아요. 인계를 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기존 관리 주체는 기존 관리의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관리 주체에게 관리 업무를 인계해라. 그러니까 1개월을 더 요 지점에서부터 요렇게 한 1개월 정도를 더 준 거죠. 요 1개월을. 그러면 더 하면 관리비로 인건비 줘요? 법적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내가 관리비 줄게. 관리비 줄 테니까 한 달 더 해서 이 뒤에 상황이 뭐 예를 들면 절차가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하고 뭐 선정 과정이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하고 1개월 정도는 이렇게 해주겠다. 그 얘기. 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인계를 합니다. 인계를 합니다. 인계를 할 때 뭘 인계하느냐? 우선 이제 인계 인수할 때 이제 기초 과정에서 하실 일 중에 이제 법적 표현, 이제 아까 인수인계, 인계인수 뭐 이런 표현들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다 인수인계, 인수인계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 인계인수서고요. 그 인계인수의 공동주택관리법의 법적 표현은 딱 여기서 나옵니다. 요거. 인계인수서라는 말이 나와요. 당연하고요. 줘야 뭘 받지. 인계를 해줘야 받는 거지. 내가 인수를 받았는데 인계한다. 이게 좀 말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인계인수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계인수서 이렇게 돼 있고 어쨌든 기존에 관리하고 계셨던 분이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인계를 하겠다. 그러면 인계인수서를 작성을 하고 날인을 하는데 여기 이제 등장인물이 나오죠. 입주대표의 회장, 입주대표의 회장, 또 및 한 명 이상의 감사 참관하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회장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감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한 명 이상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 이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요게죠, 이제 및. 예, 그래서 감사가 그날 연차를 못 냈어. 인계인수 하는데. 그럼 인계인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회장과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감사가 이렇게 참관하는 경우는 이렇게 주택관리업자 인계할 때, 그러니까 인계인수할 때도 참여를 하지만 감사가 또 언제 또 참관할 수가 있냐면 입찰할 때. 입찰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사가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때는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에요. 그때는 원하면 참관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참관해야 돼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 무슨 서류를 하느냐? 이런 서류를 합니다. 이런 서류. 왜 이런 서류예요?
기초 입문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예요. 기본 가면 들여다 봅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서류 아는 게 없는데 그냥 이런 관리 업무 관련된 서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건설 임대의 경우는 이제 기본 가서 볼 거예요. 거의 좀 같은 절차에 따라서 한다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인계 인수를 했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이제 관리 주체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쭉 이제 관리를 하다 보면 이제 입자대표에 구성도 해야 되고 관리계약 개정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절차 업무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사무소장님, 자치관리인 경우면 이제 직접 관리주체가 되는 거고, 위탁관리라고 하면 주택관리업자인 관리주체로부터 이제 우임을 받은 이제 소장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리인. 그 소장님이 이제 이 업무를 이제 하시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요 입자 대표인은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거 또 쉬는 시간에 또 발 빠르신 또 우리 또 선생님 또 질문 또 주셨잖아요. 예, 요 이야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자 대표를 구성을 할 거예요.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을 하려면 필요한 건 뭐예요? 필요한 거. 사람 필요한 거. 열정?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못 만들어요. 그죠? 왜? 관리규약에 뭐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국회의원 뽑죠? 국회의원 뽑습니까? 국회의원을 몇 명 뽑아요? 선거구별로 한 명 뽑죠? 그 선거구는 어디 나와 있어요? 선거구가 어디 있어요? 선거구 획정하는데 법에 그냥 법에 그죠? 법으로 선거구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서울 뭐 무슨 구에 뭐 이렇게 그러면 뭐 시군구 어디에 면 뭐 한 명 뽑고 뭐 무주진한 장소는 또 거기 또 전체로 또 한 명 뽑고 이래 이제 그걸 선거구 획정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그게. 시험이 안 나와요? 예, 시험이 안 나와요. 그러나 이건 아셔야 돼요. 동별 대표자는 몇 명 뽑아요? 선거구별로 뽑죠. 한 명씩 해서. 그럼 몇 명 뽑을지는 어디에 나와요? 여기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일단 선거구가 먼저냐 입주자대표회가 먼저냐 그러면 관리규약이 먼저냐 입주자대표회가 먼저냐 그럼 뭐가 먼저라고 대답해야 돼요? 관리규약이 먼저입니다. 관리규약이 먼저예요. 관리규약. 그래서 이 선거구별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선출이라고 하고 요 선출된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원도 뽑아요. 회장, 감사 뭐 이래. 그래서 임원은 무슨 일을 해라라고 이렇게 업무를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임원을 뽑으면 이제 구성이 이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성을 한다. 4명 이상으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4명 이상으로 5명도 아니고 왜 3명도 아니고 4명 이상이냐? 임원이 4명 이상이라 그래요. 아까 구성은 임원을 뽑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4명은 뭐 뒤에 나오겠지만, 회장. 1인 1명 관계고, 감사, 2명. 2인 뭐 관계였습니다. 이상. 그 다음에 이사. 뭐 1인 1명 뭐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합해서 4명 이상이 돼요. 그래서 4명 이상으로 구성을 합니다. 자, 그래 4명 이상 뽑으려면 이 아파트 선거가 최소한 4개 이상은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가 있다. 거기에 따라 뽑으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미 선거구를 획정을 할 때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저도 이제 그 실태조사를 가면 이거 봅니다. 관리규약에서 관리규약에 뭐 10개 선거구다, 5개 선거구다 그러면 1000세대다, 500세대다 그러면 세대수 안분이 제대로 됐는지.
그래서 실제 이걸 소송한 사람도 있어요. 참 많죠, 사람들. 그래서 이거는 이 법률을 위배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200세대인데 한 명이고 여기는 50세대인데 한 명이다. 그럼 동별 세대수에 비례됐느냐? 이런 판단을 법원에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해석을 해줬죠. 2배 이하로 해라, 최소한. 100명 하면 199명까지 정도 비례를 해라. 이렇게 이제 그건 해석을 해준 거예요. 아무튼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공부하는 거는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잖아요. 이제 실무에 가시면 그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는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체 없이? 네,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돼요. 예, 관계 없습니다. 끝까지 에이스 하죠. 예. 자, 좋습니다. 예,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뽑힌 사람들을 이제는 동별 대표자라고 부르자. 그래서 동대표라고 부른다든지, 된소리에서 대표라고 부른다든지 이러시면 안 되고, 동별 대표자, 이렇게 부르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관리소장, 이제 법적 표현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관리사무소장.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소장님들 많이 뵈요. 이제 컨설팅이나 이런 거, 제 명함 드리고 명함 따면 여러분들이 듣도 못한 듣보자 뭐 이런 얘기하는데 관리소장 홍길동 이렇게 적어놓고 명함 파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관리소장은 없다니까요. 관리사무소장이에요. 왜 없는 법 표현을 쓰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예. 자, 갈게요. 자,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묻거나 통로 나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세대수에 비례해야 되니까. 그죠? 어쩔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요 공구, 구분 입주,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공구별 입주라는 게 있어요. 근데 공구라는 개념을 아직 안 배워서, 이제 주택법에 나오는 용어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지하철 공사할 때, 지하철, 뭐, 여기서 어디 뭐까지 간다 그러면 한 번에 막 다 팝니까? 아니면 이렇게 좀 나눠서 파요? 나눠서 공사하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공구, 1공구, 2공구 이렇게 하죠. 그거 똑같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짓는데 아파트 단지를 짓는데 아파트 단지 몇 세대를 짓느냐? 뭐 3,000세대를 줘요. 부담이 가는 거예요. 나눠서 짓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이런 경우예요. 실제로 저도 이제 공구별 입주도 경험을 해봤는데 A 지역에 우리나라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A 지역으로. 원래는 뭐 예를 들면 뭐 B 지역에 있었는데 얘가 A 지역으로 이전을 해요. 이런 계획이 이제 정보가 입수가 됩니다. 그럼 A 지역에 거기 근로자들이 이렇게 거주할 주택이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입수하고 A 지역의 땅에다가 이렇게 3,000세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요. 이럴 수 있죠, 충분히. 왜냐하면 공장도 물론 이사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공사 이전과 이런 것들 다 하고 나서 집 지으면 3년, 5년 후에 집이 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딱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딱 분양을 딱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 B 자동차 회사의 노조에서 머리띠를 두르는 거죠. B 지역으로, 아니 A 지역으로 못 간다,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가고 안 가고는 약간 지체가 되고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했다가는 여기 집만 만들어 놓고 사람이 살 사람이 없게 생겼어요. 어떻게 공구를 나눠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1500세대를 좀 먼저 하고 뭐 이거는 뭐 세대수는 구분하기 나름이에요. 최소 500세대 이상으로만 나누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300 이게 요 중요한 숫자라 300세대 이상으로만 나누면 돼요. 300세대 이상으로만 최소. 구분 관리가 500세대고. 1500세대다. 뭐 여기 그럼 1500세대 나중에 짓겠다. 최소 300세대. 이제 요 자세한 그 내용은 이제 주택법을 배울 겁니다. 이제 개념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1500세대가 입주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인계인수하고 입주대표 구성해요, 안 해요?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런 요인에 의해서 건설을 하는 경우에 먼저 공고한 입주자 등은 입주자 대표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음 공구가 입주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재미난 일이 생겨요. 다음 공구가 이렇게 입주를 하면 입주자 대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입주자 대표. 다음 공구가 입주를 하면 이 사람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도 세대수를 비례하면 여기도 대표 나와야 되잖아. 동별대표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다 해산하고 다시 구성해야 된다. 실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 공구에 먼저 대표 회장님이 이 공구가 이제 입주돼서 이제 다 이제 정리가 되고 하니까 임기는 아직도 1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그냥 들어오시라고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임원하고 싶은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안 되지. 그러니까 회장님 자리 놓으시고요. 예, 다 가시고 다시 해서 다시 뽑으셔야 돼요. 다시. 예, 이해하실 수 있겠죠?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예, 이렇게. 자. 자, 그럼 이제 어쨌든 이제 대표를 뽑습니다. 대표를 뽑아요. 동별 대표자, 정확히 표현하면 동별 대표자를 뽑는데 이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가 있어요.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 이건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27회에서 이것도 물어봤죠. 근데 뭐 여김없이 법 개정된 거 나왔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26회까지는 6개월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3개월로 지난해 4월 달에 바뀌었는데 그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법은 언제 것까지 바뀐 것까지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냐면 시험 보는 날 전날까지 바뀐 건 다 시험 범위다. 아니에요. 시험 시행일 기준입니다. 이제 아주 법적인 표현을 그대로 하면 시행일 날 개정돼도 그건 법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실무는 법을 집행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법이 굉장히 민감하다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로 갈수록 진짜 알짜예요. 뒤로 갈수록 정리되고 딱 감 잡히고 1차 시험 보고 나면 확실히 이번 난이도 이 정도 수준이고 요렇게 하면 거의 그래 맞는 거야. 그거 이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기본 과정 한번 하고 뭐 집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러면 나중에 환경 확 이거 뭐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그거 좀 이제 주의를 하시고 계속 이제 같이 아무튼 이 시간만큼만 할애해 주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제 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요게 사실 생각보다 처음에 공부하신 분이 좀 까다롭다 그래요. 요건, 자격 요건. 일단 우리 그냥 이거 읽지 말고 아주 쉽게 한번 볼까요? 동별 대표자가 되려면 소유자에 대해요, 사용자에 대해. 그러니까 입주자에 대해, 사용자에 대해. 이제 그럼 봐야 되겠네. 여기 보시면 어쨌든 다음의 요건, 요 결격 사유, 요건을 갖춘 뭐 해야 된다고요? 입주자여야 돼요. 입주자. 근데 사용자도 될 수 있어요. 이게 한 4년쯤 됐는데 개정된 지가. 사용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소유자가 출마를 안 할 때만 가능해요. 소유자가 안 나오면 그때 전세입자 나와요. 소유자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세판이라 그러잖아요. 한 번 했는데 안 나왔어. 그 다음번 사용자 나올 수 있느냐? 안 돼요. 최소한 2번은 해야 돼. 2번 동안 안 나오면 그 다음번 3번째 판에서 내가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 옛말이 맞죠. 3세판. 그래서 2의 선출 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을 때 그때 이제 전세입자 사용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칙적으로 입주자가 나오는 건데 여기 요렇게 요게 이제 진짜 중요한 표현이고 입주자인 동별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사용자도 선출될 수 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이제 앞으로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뭘 구분하시냐면 이렇게 후보자가 없으면 당선이 돼요, 안 돼요? 후보자가 없는데 어떻게 당선돼? 안 되죠? 그죠? 자, 그리고 그냥 직설적으로 선출되지 않아도 당선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 얘기인지 선출된 자가 없는 선거구 얘기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사용자는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가능한 거죠. 만약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 선출된 자가 2A 선출 공고에도 불구하고 좀 앞에 이제 앞에 서술 막 써요. 불구하고 선출된 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사용자도 동별대표자의 후보에 출마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다 숫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데 숫자 아무 쓸데이 없습니다. 숫자 정리 다 해드리고 이런 거죠.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냐 아니면 선출된 자가 없는 선거구냐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항상 구분할 수. 이제 우리 뒤에 보면 이제 중임 완화라는 게 나와요. 2년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임기가 돼 있는데 어느 회장님 어느 대표님은 막 10년째 하고 있대. 그 법에 2년 한 번만 하면 4년밖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래, 나보고 하라네.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중임 완화 조항이에요. 그 중임 완화는 후보자가 없어도 중임 완화가 적용이 되고, 선출되지 않아도 중임 완화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알려면 이걸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래야 이제 법조문에서 틀리질 않아요. 그것도 모의고사 하나 5회 볼 때까지 계속 틀려요. 아까 제가 지문 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포인트를 딱 잡고 계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요건을 갖추면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좀 까다롭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왜 까다로운지를 말씀을 좀 드리면 요건 어디냐면 단지입니다. 단지. 이건 어디냐면 선거구예요. 그러니까 선거구에서도 요건이 필요하고 단지에서도 요건이 필요해요. 자, 우선 단지 요건을 볼까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A 아파트에 살아요. 그럼 A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A 아파트에 사는데 주소는 B 아파트로 되어 있는 사람. 그거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계속해서 6개월, 3개월은 개정됐으니까 이런 건 뭐 금방 압니다.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있어야 돼요. 최초나 아까의 공구별 입주는 여기는 뭐 여기 최초나 마찬가지니까 제외되고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3개월 이상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 니은 조항이 있어요.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어렵냐면 이렇게 지문이 나왔다고 봐요. 요건은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 그럼 맞아요? 응?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지금 봐요. 우리 시험장에 갑니다. 이대로 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반 맞고 반 틀리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예를 들면 전체 하면 뭐 10% 합격이다 그래도 학원 다니신 분들은 다 합격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걸 정확히 아니까 이제는. 이게 지금 제가 말씀한 해당 선거에 주민등록 마치는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틀린 질문이죠. 왜요? 단지 안에서 이사 가서 내가 그러니까 101동도 집이 있고 102동도 집이 있어요. 주소는 101동에 두고 102동에 출마할 수는 없어요. 주민등록 넘겨야 되니까. 102동으로 주민등록으로 옮기고 3개월이 안 돼도 전체에서 그 단지에서 산 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선거구에서 꼭 3개월 살아라라는 요건은 맞지 않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이 질문은 없었어요, 이게.
이게 우회 가지고 다 해결이 됐었어요.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어느 아파트에서 집이 두 채예요. 그럼 자기가 사는 집에서 그냥 출마하지. 주민등록 거기 돼 있는데 옆동 가가지고 옆동도 우리 집이요? 그러고선 출마를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경쟁자가 장장하거든. 그러니까 그 옆동으로 하면 그것도 자기 소유니까 등기권리증 좀 자기 이름 나와요. 그 소유자죠. 근데 그 사람 뭘 안 했어요? 주민등록을 안 옮겼지. 그럼 안 됩니다.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글로 가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이사도 가야 돼요. 당연히. 대신 3개월 이상은 거기서 살 필요는 없고 단지 안에서만 3개월 살면 돼요. 단지 안에서만.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간단해 보이지만 까다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집이 두 채가 있으면 일단은요. 집이 두 채가 있다. 일단 그럼 부럽죠. 부러운 거 지고 부럽고 이제 일단 부러운 건 부러운 거예요. 지는 겁니다. 부러우면. 어쨌든 부러운데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이제 있던 곳 아닌 그러니까 3개월 이상 거주한 곳이 아닌 곳에 출마하고 싶다. 그러면 주민등록하고 이삿짐을 싸고 거기 가서 나가라 그 얘기예요. 바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거주만 하면 되잖아요.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사 가서 그쪽에 주민등록 옮겨놓고 하면 그건 내가 뭘 안 할게.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사용자 피선거권, 사용자도 후보자가 동별대표 출마할 수 있다 그랬죠. 어떤 경우에? 그렇죠. 그거가 이제 포지션. 그래서 여기 전체 내용이 있지만 후보자가 없는 것만 찾으시면 돼요. 후보자가 없는 경우 여기 있네요. 후보자가 예.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가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3세판이라고 두 번씩은 다 해보셔야 된다 그랬죠. 두 번씩은 다 해봐야 돼요. 또 개월도 2예요. 다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뭔 얘기인지 몰라도 된다 그 얘기. 세 번째부터는 가능하다. 이 경우 입주인 후보자가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고요? 자격 상실이 되겠죠. 임차인이 이제 나오려면 당연히 임차인이니까 그 사용자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임차한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손익도 가능합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사용자. 그래서 요거 포인트. 딱 거기잖아. 이걸 3회, 이걸 1회 이러면 그 못 찾을 사람이 있어요? 없지. 앞으로 이걸 얼마를 보고 갈 건데. 그죠?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숫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별 대표자를 뽑아요. 아까 이제 선거구별로 뽑는다 그랬죠? 야, 동점이네? 둘 다 해. 이거 아니죠. 그죠? 동점이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요게 나오는데, 이건 아주 기본이고요. 이건 그냥 이게 동별 대표 묻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의 모임이? 예, 우리 산악회잖아요. 산악회. 여러분 동호회 모임 이런 게 있어요. 그럼 회장 뽑는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물을 뽑을 때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야, 너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반발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다 이 방법을 써요. 이게 대표를 뽑을 때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아셔야 임원도 이 방법에 준해서 뽑고 그럼 뽑았어. 그런데 일을 뒤따 못하네? 그럼 어떻게 해? 해임도 해야지. 그럼 해임 절차도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합니다. 임원 해임. 그것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알면 일석삼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 이거를 처음에 자, 두 명 이상이다. 1등, 예, 그죠? 이 1등만 살아남는 이런 냉정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1등만 살아남죠. 그걸 최다 득표자라 그래요. 그죠? 1등만 살아남습니다. 당연히 아시는 거고. 자, 그런데 그 선거구가 100명인데, 세대주가 한 10명 정도가 뽑아서 그 사람이 9표 받았다. 그 인정해 줄 거냐? 대표성을 떼려면 최소한 과반수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선거구 전체 입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합니다.
과반수가 투표 안 한 거는 인정을 안 해줘요. 그거는 2명일 때도 그렇지만 1명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1명이 출마했다. 아싸. 이거 무투표 당선이죠, 거의. 근데 동별대표는 더 어려워요. 그럼요. 1명 나와도 과반수가 일단 투표를 해야 돼요. 와, 대단한 겁니다. 이 동별대표자. 예. 과반수. 이렇게 돼. 그래서 2명이면 경쟁에서 1등한 사람이 되는 거고, 2명 이상이면 1명이면 그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예요.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 그래서, 1명이면은 왜, 그것도, 그 사람 1명이 나왔는데 난 저 사람 싫어. 이럴 수 있지. 그래서 투표한 사람이 과반수가 또 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를 전체 입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선거구. 그게 옛날 방식이었어요, 옛날. 근데 그걸 또 어느 분이 또 소를 제기를 했어요. 또 법이 바뀝니다. 옛날에는 과반수 찬성을 무조건 51% 득표를 해야 돼. 그땐 진짜 어려웠죠. 지금은 과반수 투표하고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 방식은 무조건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 방식은. 그래서 이제 회장 임원 뽑을 때는 뭐가 바뀌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틀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백일동 대표를 뽑았는데 일을 뒷다 못해. 그럼 해임을 하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절차 어떻게? 해임을 하고 싶어, 그 사람을. 일단 1의 방법으로 해요, 2의 방법으로 해요. 그렇지. 2명 있는 게 아니니까 1명이니까. 1의 방법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조금 말씀하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요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과반수가 찬성하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투표자 과반수가 이렇게. 왜냐면 요게 핵심이잖아요. 요게 바뀐 게. 여기가 이렇게 전체 입자 등에서 투표자로 바뀌었잖아요, 법이.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체 입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이러면 못 찾는 사람도 한 20%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해임도 되는 겁니다. 선출의 방법으로 해임을 해요. 선출의 방법으로 해임을 합니다. 자, 계속 가서 보죠. 자, 결격 사유 대인데 이거는 좀 부담 있게 보진 마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중요한 내용이긴 하고 시험에 늘 등장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너무 막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진 마시고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격 사유 및 자격 상실 사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해당이 되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류 딱 받을 때 이렇게 되면 서류 접수 자체가 안 되고 대표님들이 업무하시다 이런 거에 해당이 되면 자격이 바로 상실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볼까요? 미성년자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어요? 없다고 돼 있네요. 그죠? 미성년은 나이죠. 그러면 요 나이를 기산을 할 때 이 동별 대표 선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할 거냐,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시오라고 나이 보기 위해서 했다 그럼 그거를 서류 제출 마감일로 볼 거냐, 아니면 1월 1일로 볼 거냐, 이거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언제로 본다고요? 대개 서류 보면 공고일 기준으로 할 것 같죠. 예전에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요거로 바꿉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실무에서 나오는 어떤 기준일은 다 서류 제출 마감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고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공고일 당시에 떼면 괜찮아요. 그리고 선출하는 과정에 이사를 가거나 어떤 자격이 상실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공고일 기준으로 맞잖아요. 그래서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산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올해 문제에도 나왔었는데 제가 하도 이제 실무 컨설트를 하면서 이제 선관위 구성도 잘해야 됩니다. 선관위 보면 이제 이게 나오거든요. 피한정 후견인.
그래서 이거 선관위 그 위원님들 이거 조사하셨습니까? 그럼 현장에서 안 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저거한 거는, 근데 피한정 후견인이 뭐예요? 그러니 했을 리가 없지. 이건 민법에서 여러분들 배우셨죠? 뭐예요? 피한정 후견인이? 경제적 정신 왔다 갔다 치맥기. 이거 다 포함된 거예요? 예. 예, 뭐 옛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개념이 이제 용어가 바뀐 거잖아요. 피한정 후견인. 후견인 등기를 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등기.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 이게 치매로 왔다 갔다 해 등기 안 해요. 내다 팔 게 없으니까. 근데 대기업 회장 이런 양반들은 가진 게 많아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어이구 기분 좋아 그러고 사인하고 이러면 다 날아가잖아요. 등기를 해놔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안 합니다. 저도 안 돼. 치매였기 와도 아이고 저 양반 집이나 찾아오면 되지 이러고 걱정하지 뭐 등기하고 이런 거 안 해. 가진 게 없으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데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정리를 다 해드려요. 파피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피파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피파유 뭐 이제 유예 기간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그냥. 자. 민법 시간에 다 나오고요. 공부 잘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이런 법 위반을 했다. 2년간. 또 근고 이상 집행. 이제 집행유예라는 말이 이제 앞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유예는 다 유예 기간만 한대요. 유예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범죄 벌금형도 2년.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금고형도 2년이고요. 벌금형도 2년이에요. 어느 게 센 거예요? 금고형 세지. 가두는 거잖아요. 야, 벌금도 2년인데 금고도 2년이야? 그럼 어느 게 싸게 맥힌 거예요? 금고가 싸게 맥힌 거죠. 또 바꿔 얘기하면 벌금이 비싸게 맥힌 거죠. 그죠? 예전 히스토리를 들어가 보면 얘가 4년이었었어요. 4년이었고 2년. 그건 밸런스가 맞았지 그때는. 근데 너무 세다 4년 동안 못하게 하는 건 대표할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2년을 줄입니다. 법을 개정해서. 근데 얘는 안 줄여. 얘만 줄여. 그러니까 법이 애매하게 됐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실 것 중에 이제 제가 이것 때문에 집에서 대표를 못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의하는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는 직계존비소. 저죠. 저희 경우. 저는 제 집이 제 명의가 아닙니다. 집 살 때 와이프 명의로 해달라 그래서 해줬어요. 그게 저는 3대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뭐 일만 하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뭐 대표 좀 하고 싶어서 관리사무소 갔습니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결격사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되니까 소리가 이만큼이에요. 체크하라고 하는 게. 그중에 이걸 가져래요. 가서 배우자 명의입니까? 그럼 집사람한테 가서 도장 받아오래요. 도장을 내밀었더니 도장을 찍어주려 그래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려 그래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저 같은 사람 하면 안 되지.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게 맞다. 안 했어요. 도장 안 찍어주면 안 됩니다. 도장 찍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구분점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이게 임원이냐 임직원이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직원이고 여기는 임원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죠. 주택관리업자는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니까 임직원까지 다 직원 다 해당이 되죠. 우리 관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 관리 직원인데 내가 대표자를 해. 이러면 우리 관리 쪽으로 갈 확률이 높잖아요. 이런 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직원이어도. 근데 뭐 내가 청소를 하고 있다. 청소업자인데. 그럼 직원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직원은 대표가 되죠. 임원만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이제 들여다보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표현이 여기는 하나는 임직원이고 하나는 임원이잖아요. 이런 건 다 구분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그리고 구분한 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사태는 1년, 해임은 2년이라는 얘기 나와요. 이건 이해할 수 있죠? 사태는 뭐 여러 가지 사유에 뭐 병환이나 뭐 이런 걸로 사퇴할 수 있지만, 해임은 전양반이 뭐 잘못했으니까 해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2년 동안 못하게 하는 건 뭐 이해갑니다. 근데 이 사태도 해임 요구 사태. 말은 사태지만 실제 해임인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2년으로 보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관리비 등을 최근 3년간 연속 체납한 사람. 야, 요것도 재미난 경우를 봤어요. 관리비를 연속해서 3개월입니다. 최근 연속해서 3개월. 그러니까 한 달만 내. 2개월, 2개월은 연체로 있어. 그래 관계없어요. 3개월입니다. 3개월. 자, 그리고 임기 중에 퇴임한 사람도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내용 보셨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 이게 이제 지금 본 게 이제 이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전에는 당연 퇴임을 한 게 아니라 해임 사유에 해당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절차를 밟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냥 아예 당연 퇴임. 아까 자격 요건, 뭐 아까 선거구에서 주민등록 했냐, 3개월 샀냐, 뭐 이 얘기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당연 퇴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유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지분이 5대5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명의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일이 많아요. 지분 과반을 소유한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과반이 있어요? 없으니까 두 사람 다 해야 돼요. 이 경우 공동수요는. 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동별대표자 임기 보죠. 임기는 얼마? 2년으로 합니다. 2년. 2년으로 합니다. 뭐 총 사퇴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2년이고, 나만 그만뒀다 그러면 남은 기간만 하면 돼요. 뭐 그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동별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6개월 미만은 한 번으로 안 칩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중임 하나 안 하고 최고로 할 수 있는 거는 4년, 2년 한 번만 중임이니까, 그러면 2년 플러스 2년, 이게 중임하고 연임은 다른 거예요. 연임은 연달아 하는 거고 중임은 쉬었다 해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4년 하고 6개월 미만이니까 5개월 29일이에요. 뭐 5개월 29일이라고 합시다. 뭐 이 정도가 이제 풀로 하는 거지. 요 날짜가 나와서 얘기인데, 1년 중에 28일이 있는 달은 몇 월 달이에요? 네, 28일은 12개월 다 있습니다. 네, 넘어가죠. 지금 안 오시는 분은 이제 집에 가서 주무시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 가죠. 중임하나 이야기 나옵니다. 네, 요거까지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중임하나. 아까 사용자가 될 수 있는, 사용자는 후보자가 없는 경우예요? 아니면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예요? 후보자가 없는 경우죠. 그럼 여기는 중임 완화는 후보자가 없거나, 그러니까 2년 한 번만 중임, 이걸 완화하는 거예요. 또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 이건 두 가지. 그죠? 1, 2. 그래서 아까 그 사용자 할 때 이 지문을 넣어요. 그러면 잘못됐다는 걸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몰라. 이해만 막 찾고 있어. 중임 완화는 좀 더 폭을 넓힌 거죠. 후보자가 없거나 아니면 선출된 사람이 없어도 가능하다. 아무튼 이는 다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경우 이제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뭔데? 그러고 나오면 이제 이것도 자격이 상실이 돼. 그래서 이 중임 완화와 사용자, 그 부분만 구분하시면 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중요하지 않은 것 같죠? 예, 나중에 봐요. 다 그 문제로 틀려. 맞는 건 다 맞춰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님들 이제 다 뽑았죠. 선거구별로. 그러면 이제 국회하면 이제 국회의장도 뽑아야 되고, 뭐 상임위 구성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동별대표자도 임원을 뽑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임원 선출은 두둥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게요. 예, 잠시 쉬겠습니다.